그래서 어떤 놀이 영역이든 간에 놀이가 서로 방해받지 않고 진행되어야 된다. 놀이가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영유아들을 서로 놀이 활동하는 영유아들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놀이와 이제 프로스트라는 이제 그 이론가는 시끄러운 놀이와 조용한 놀이, 그리고 움직임이 많은 놀이와 적은 놀이, 그리고 물이 사용되는 놀이와 그렇지 않은 놀이를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시끄러운 놀이가 조금 이렇게 교실 환경에서 문이 있으면 이쪽에 구성이 되어 있으면 입구 쪽에 조용한 놀이는 될 수 있으면 어쨌든 문이라는 곳은 여러 사람이 영유아가 왔다 갔다 움직임이 많은 어떤 동적인 공간이죠. 그래서 동적인 공간보다는 조용한 놀이는 정적인 공간 될 수 있으면 이 공간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공간에서 이렇게 배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언어 영역이 동적인 활동이면 이제 주로 이쪽에 교실에 많이 배치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놀이와 조용한 놀이는 많이 분리시켜라. 그리고 움직임이 많은 놀이, 그리고 움직임이 적은 놀이 마찬가지입니다. 시끄러운 놀이, 조용한 놀이하고 같은 내용이고, 물이 사용되는 놀이와 그렇지 않은 놀이. 물이란 것은 이제 아이들이 손 씻기 편한 곳이겠죠. 그래서 그런 놀이를 활동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물이란 건 만약에 교실에 싱크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배치가 되어 있다 이러면 될 수 있으면 싱크대 물이 있는 곳 근처에 아이들이 여러 가지 놀잇감을 통해서 이렇게 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미술 활동이나 이런 부분 배치하는데, 보통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거의 이제 그 절반 이상이 교실 내에 싱크대 배치되어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 주로 이제 전체 유아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에 세면대에서 물을 이용하겠죠. 그러다 보면 영유아들은 이제 입구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 손을 씻고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런 어떤 물이 사용된 놀이를 입구에 많이 배치를 하죠. 미술 활동, 조작 활동을 많이 배치합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 하지 않은 곳은 역시나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정적인 공간에 배치한다는 거죠. 수, 탐구 영역, 관찰 영역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도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교실 공간입니다. 교실 공간에서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1영역, 2영역, 3영역, 4영역을 제가 구분을 해보았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에 문은 그러면 출입문 어느 쪽에 있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1영역에는 조용하고 건조한 영역, 그리고 2영역에는 활동적이며 건조하다. 활동적임은 있지만 건조하고 정적인 영역이 많고, 이쪽은 동적인 영역, 여긴 건조하고 물이 있고, 그래서 3영역 조용하지만 물은 있고, 그리고 4영역은 활동적인 물이 있다. 주로 입구가 어느 쪽에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주로 입구가 이쪽에 있겠죠. 그죠? 교실에 만약 입구를 정한다면 아마 문이 이쪽에 배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활동적이고 물이 있는 곳이 이제 입구 쪽이다 생각하시고, 조용하고 건조한 영역에서 이제 아이들이 정적인 영역 활동할 수 있는 곳으로 배치하시면 됩니다. 자, 흥미 영역에서 효과적인 배치에서 두 번째로 살펴보시면, 다른 영역으로 놀이 영역 간에 이동이 쉽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아까처럼 이제 분리대를 설치한다고 해서 너무 딱딱딱 붙여가지고 영유아들 동선이 좁아져서 움직임 사이에서 아이들끼리 또 부딪히거나 뭐 다치거나 교구를 쏟거나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놀이 영역 간 이동이 쉽도록 통로를 충분히 배려를 하면서 이렇게 분리대를 설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 간 동선을 고려해 배치해서 확장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 영역, 언어 영역에서 동화책을 읽고 재밌게 보았는데, 그 동화책을 읽고 나서 아이는 갑자기 뭐 소방관에 관계되는 소방 역할에 대한 직업에 관계되는 동화책을 읽었다 하면 그 직업에 관계되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 바로 옆에 동선에서 역할놀이를 통해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연계해서 이렇게 확장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동선을 배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네요. 서로 연관되는 놀이 영역은 인접하게 배치해서 놀이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극놀이가 많이 일어나는 역할놀이 영역과 사키놀이 영역을 서로 가까이 배치를 한다 하면은 남아와 여아의 혼성놀이를 자극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소꿉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남자와 여자의 같이 움직임을 있고, 그리고 쌓기놀이를 통해서 소꿉놀이를 했던 것을 다시 쌓기놀이랑 같이 배치해서 쌓기놀이를 통해서 집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거실이야, 여기는 주차장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혼합 형태의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배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배치를 통해서 놀이가 발전되어서 유아의 발달을 끌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각 놀이 영역을 구분짓기 위해서 책꽂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책꽂이라든지